실제로 그럼 너무 무뚝뚝했어요. 무대응이. 대응 자체도 단순해. 예를 들면 필요한 것도 없으세요? 음료는요? 여기서 먹고 가면 안 될까요? 안 돼요. 공간 좁은데. 뭐 어떤 메뉴가 맛있어요? 그 메뉴는 메뉴 추천해달라고 있는 거거든요. 다 맛있어요. 아주 그런 단순한 진짜 서비스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마치 동사무소 가면은 그렇게 사무적으로 딱딱한 느낌, 텅텅 금속성 느낌,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어떻게 친절 서비스 할 거냐.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서비스를 친절하게 해서 친절한 말로는 하지만 방법이 뭘까?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했던 거거든요. 고객들하고 말 걸기를 하자. 수다를 좀 떨어주자. 고객하고 대화를 하자. 그 대화 방법이 뭐냐? 안녕하십니까? 감사합니다. 좀 경쾌하게 솔톤으로 오는 고객 맞아주고. 날씨 춥죠? 요즘 같은데. 그러면서 대화가 되고 반갑습니다. 또 저 같은 경우도 배달을 가다 보면 좀 멀리 가면 어떻게 알고 시키셨느냐? 그러면 또 고객이 이렇게 알고 이렇게 시켰다. 누가 되게 좋아한다. 누가 딸내미가 몇 학년인데 대학생인데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. 애가 하나 있으면 아이고 그럼 참 잘생겼네. 칭찬도 해주고. 얼마 전에 PC방에서 잠깐 내가 일이 있어서 출력을 갔더니 PC방 사장님이 다 지익더라고요. 그래서 홈닥스 온 고객이구나.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. 나 지익내 그랬더니 누구시죠? 저 홈닥스입니다. 그러세요? 그때 말이죠. 저기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한 20분 이상 계속 좀 지루했어요. 고객이 얘기를 이제 듣게 되더라고요. 기억해주는 거. 그분 이렇게 만나주는 거. 그랬더니 그 PC방 사장이 바로 그 다음날 또 왔더라고요. 자기를 기억해주는 그 덕분이겠죠. 그리고 그래서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뭐냐. 다름 아닌 말 걸기. 수다 좀 떨자. 수다 좀 떨자. 어떤 메뉴가 맛있어요? 어떤 메뉴를 시킬까요? 고민하는 고객들 많잖아요. 누가 드실 건데요? 거기에 맞는 메뉴 추천할 수도 있고. 또 우리 치킨은 이렇게 맛있습니다. 담백하고 맛있어요. 기름 없이 구워 몸에 좋죠.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배달하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요. 두 번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. 배달할 때. 배달하다 어떻게 두 번 무릎을 꿇습니까? 우리 사장님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진짜로요. 치킨 박스를 꺼낼 때 철저히 몸을 낮춰서 무릎 꿇어서 치킨 박스에서 치킨을 빼는 거예요. 치킨 가방에서. 그죠? 그 다음에 맛있게 드십시오. 고맙습니다 하고 나올 때 아파트 문 있죠. 말발굽이라고 하죠. 이렇게. 그걸 다시 내가 하고 됐습니다 하고 내가 해드릴게요. 그래서 그걸 탁 하고 두 번 절하게 되더라고요. 그분들이 두 번 그렇게 고개를 숙여서 머리 숙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기 아니에요. 내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배달을 한번 갔었거든요. 근데 그분 보니까 자주 가던 집이에요. 가자마자 제가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주 시켜서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전단지 있죠. 이걸 하나 놓고 갈게 그랬더니 놓고 가지 마십시오. 우리 입고 계속 주문하니까 차라리 다른 데다 주십시오.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. 제가 자주 시켜 먹는 건 너무 맛있어서 자주 시켜 먹는다.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친절하게 사장님 해주셨다. 구운 고구마 서비스 해주셨잖아요. 그걸 기억하더라고요. 그런 부분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서비스는 수다 말 걸기. 이게 다름 아니라 엄청 중요하다.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매장에 있는 그분들한테 좀 말 좀 걸어라. 응대 좀 적극적으로. 한 사람이 안녕하니까 해도 같이 좀 안녕하니까 해줘라. 그래서 가게를 좀 활기차게 해줘라. 이런 부분들. 이런 걸 저희 서비스가 좋은, 친절한 홈작스를 자꾸 변화를 시켜가고 있고요. 또 두 번째. 이 서비스를 보니까 기대하지 않은 의외의 작은 것. 이런 게 감동을 받아요. 제가요, 아까 이제 보면 고객 등록카드, 그 다음에 어떤 뭐 쿠폰 서비스 이런 걸 많이 또 오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부분을 참 돈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. 경우에 따라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고객들은 그거 주면은요, 그런 거 서비스 받으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전혀 고맙게 여기지도 않습니다. 무덤덤해요, 고객들은. 그런데 기대하지 않은 의외의 서비스에 고객들은 고마워요.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구운 고구마 있죠. 제가 그 친구가 강화도에 살아서 호박고구마 어머님도 인사셨던 거 사다가 치킨 오븐에 구우면서 호일에다 고구마를 싸가지고 같이 구워서 하나씩 드셨어요.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. 어떤 손님은 맛있다고 고구마 좀 팔라 해서 할 수 없이 고구마 뭐 이렇게
뭔가에 들었던 느낌인데 앞서 그 고객도 그 구운 고구마 너무 맛있었습니다. 구운 고구마의 어떤 특별성 이런 의외 서비스에 되게 바로 고마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. 대기 손님에게 어떤 메시차 서비스. 치킨 드시는 애 엄마에게 아이돌 보기. 이건 뭐냐면 저희 매장, 중국 매장에서 애를 이렇게 안고 그러니까 돌이 좀 지난 거예요. 애를 안고 거기서 치킨을 드시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애 안고 먹는 모습이 좀 불편하고 춤을 못 추니까 내가 애 좀 봐줬습니다.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잊어먹고 있었어요. 근데 멀리서 배달이 왔더라고요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 저희 집 알고 시키셨습니까? 고맙습니다. 그랬더니 저 모르세요? 지난번에 애 봐줬잖아요. 애 봐줬잖아요. 이런 어떤 기대하지 않은 의외의 서비스에 반응을 하더라고요. 추석 때 가래떡 구운 서비스, 얘기처럼 음료 추가, 여름날 어린애가 아이스크림하고 뭐 요구르트, 양념 하나로 다시 배달합니다. 이런 어떤 자잘하지만 작은 서비스에 그 집 친절한지 그런 반응을 해요.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 개선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친절한지 우리 점장 같은 경우 저 앞에 아줌마가 이렇게 지나가면 앞에 있다가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이렇게 막 하세요. 그래서 그 점장이 보러 오신 분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또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해서 많이 친절한지 이런 노력을 좀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 서비스를 참 친절하게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. 음식점에 일하는 그 직원들, 인력들 이렇게 친절하게 합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력 채용조차도 어렵습니다. 그분들이 참 좋은 인력 구하기도 어렵습니다. 한편으로는 이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게 뭐냐면 종업원의 활력, 그 종업원들이 활력이 있고 참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렇게 해보지만 얼마 전에 그 이문 한 분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그만두셨어요. 근데 참 그러면서 참 많이 고생을 했는데 참 그런 인력 펑크 공백 상황에서 어떤 친절 서비스를 기대하겠어요. 그래서 제가 친절 서비스의 가장 원천은 종업원들을 잘해주는 거다. 종업원들하고 소통하는 거다. 종업원들과 아침에 차 한잔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다. 근데요,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보여요. 저 종업원이 저런 실수할까, 뭐 할까, 지적하고 싶고, 뭐 하고 싶고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이제 참 항상 감사합니다, 사랑합니다, 축복합니다. 이분을 참 많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. 그래서 누구 한 직원을 지적할 일이 있다. 막 화부터 나잖아요. 그런 걸 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. 저 직원이 있어도 감사합니다. 실제로 그 이모가 갑자기 그만두는데 한 달 넘게 고생을 하더라고요. 저 직원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. 떠나간 다음에 더 아는 거예요. 그분에 있을 때는 아이고 이런 거 못한 거, 이런 거 실수한 거, 지적하고 싶은 거 그런 안타까움이 더 많았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같이 일해줘서 고마운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 자체로 진짜 사랑하다 인정해준다. 그래서 그분이 잘 해야 될 텐데 축복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직원들 이렇게 특히 이렇게 좀 안조들이 하고 싶을 때 속으로 외쳐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5번이건 10번이건 아니면 우리 홈닥스 모델 정태우 씨 코미디언 그 버전으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해보실래요? 잘하실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그렇게 하면서 종업원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 그 종업원을 활력으로 서비스 고객을 응대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라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그 원천에는 일하시는 사장님이 종업원을 존중해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? 거의 음식점 12시간 근무하잖아요. 그 좁은 공간에 그 어려움을 헤아려주고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게 더 중요하다. 이제 그런 또 깨달음 현장에서 느낀 거 이게 이제 제가 세 번째 강조할 부분입니다. 치킨집 어떻게 보면은 대박 경험에서 진짜 매출이 반토막 그걸 다시 이제 회복시켰습니다. 그 회복시키는 그 과정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손님 떨어지는 건 삽시간이더라고요. 근데 매출 회복은 지금 보셨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도 한 번 떠난 고객 잡는 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최소 3개월을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걸 잘 봤습니다.
손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. 두 번째는 장사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부 시스템, 내부 경쟁력 보완이 우선이다라는 얘기죠. 흔히들 사장님들 보면 장사 안 되면 경기 탓하고 한숨 쉬고 또 어쩌지 못하고 당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 외부 탓하지 말고 외부 변수라는 것은 경기, 날씨, 경쟁사, 이 외부 변수라는 것은 매출 부진의 이유가 아닌 거죠. 단지 우리가 장사하는 조건인 뿐인 거예요. 그래서 긍정적 마인드로 내부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이 우선이다라고 다시 한번 그걸 깨달았고, 자, 세 번째는 한 번 온 고객 또 오게 하는 거, 기존 고객 확보, 그분들을 단골 고객화 시키는 것보다 신규 고객 확보가 더 중요하다. 뭐 당연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참 이런 거를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. 또 특히 오픈 초기에 호기심 방문, 오픈빨이라고 하죠. 그 매출을 지속 유지시키는 거,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대응에 있어서 강점을 명확히 하면서 경쟁을 대응합니다. 자칫 그런 상황 앞에 옆에 경쟁자가 나타나서 우리 매출을 갉아먹을 때 우왕좌왕, 그럴 때 자신의 컨셉을 지키면서 저가에 맞춰서는 안 된다. 이런 큰 네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. 자, 혹시 치킨집 창업에 관심 있으십니까? 아니면 치킨집 운영하시고 계십니까? 장사는 잘 되십니까? 제가 했던 그런 경험들, 또 제가 했던 그 매출, 대작전, 펼쳤던 작전들, 그런 부분들이 혹시 필요하다면 전화를 주십시오. 그러면 저의 경험들, 했던 노력들, 그런 방법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